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대선 이슈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후보직 속의 경제성장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뭐 최근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제가 뭐 저희 느낌이긴 하지만요. 예, 현장 저는 사실 영남 지역을 많이 가거든요. 경기도 저희 지역구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는 영남 지역을 많이 가고 특히 부울경을 많이 가는데요. 가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보수 진영 분들도 인사를 또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과거에는 상당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한테는 가보면 이재명 후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로 믿어도 되냐.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왜 지지하는 거냐. 우리 이현주 위원장은 그분이 뭐가 좋냐.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많이 아하하. 물어보십니다. 네. 예.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이 질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네네. PK 민심이 굉장히 좀 민주당의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셨다면 그 네. 원인, 그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일단 뭐 PK뿐만 아니라 TK 대구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의 유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유지분들도 이번에는 이재명도 한번 관심 가지고 봐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윤석열에 대한 분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 그 예. 이후에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 그리고 특히 그 단일화한다고 난리치면서 이 불공정하고 정말 파행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 저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중도 보수 얘기할 때는 그러니 하고 설마 뭐 선거용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예. 그게 이제 진정성이 조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경제성장위원장 맡고 있어서 또 영남 지역의 경제단체들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니다 보면 또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저희가 또 이런 데 다니면서 얘기 예.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게 어느 한 네. 정파, 어느 한 세력이 독점을 하는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습니다. 뭐 네. 법치주의, 공동체, 뭐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조해 왔던 원칙들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그걸 더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이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수 확장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 좀 이런 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냥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요. 예. 그리고 사실은 보수란 무엇인가. 제가 그 홍준표 그 지지자들 이렇게 그 지지 선언하고 할 때도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보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 질서. 그럼 어떻게 보면 계엄을 헌법 위반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보면 자당이 선출한 후보를
오히려 부정하고 계엄에 찬동하고 거기에 내란에 동조했던 책임 있는 총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미 다 내정을 해놓고 윤석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뒤에 배후에 있는 듯한 이런 어떤 반칙적인 변칙적인 행태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자당의 후보를 괴롭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건 원칙에 예. 어긋나 룰에 어긋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걱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통합에 대한 문제도 걱정도 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그 어떤 진영을 떠나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가겠다. 예. 지금은 국가의 생존과 그리고 우리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계속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진정성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좀 사례로 한번 좀 넘어가서 여쭤보면요. 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였고 또 대구시장을 지낸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뭐 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등등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돕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네네. 이현주 의원님이 좀 많은 역할을 좀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네. 홍 전 시장의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게 된 배경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비하인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지지를 해오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경선에서 탈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한덕수 후보를 내정해놓고 만만한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떨어뜨렸다 이런 의심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이는 행태들이 굉장히 이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약간 말씀이 이제 막 이렇게 거침없긴 하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협심 같은 게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예. 정의감이랄까요. 그래서 잘못된 걸 못 참는 잘못된 걸 보고 못 참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데 지지층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칙을 계속 일삼는 단일화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보면 룰에 어긋나고 원칙에 어긋나 이런 거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게 과연 보수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날 지지 선언할 때 보면 이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막 눈물을 훔치시고 예. 얼마나 회한을 사무쳤으면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지지하고 평생을 후원해온 정당이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보수가 아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무 그게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중에 일부는요. 홍준표 시장과 가장 가까운 분이 소개를 연결을 해주셨고요. 예. 또 일부는 제가 과거에 이제 홍준표 시장 경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대선 지난 경선 대선 때요. 때. 예예.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국민 여론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뭐 신천지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의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낙선했지만 어쨌든 그때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같이 함께 또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도 많이 주시고 저도 이제 하소연하는 것도 많이 들어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 선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이재명 후보를 한번 믿어보겠다. 어.
네, 그 국민통합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거 제7공화국 주장을 하시고 공약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남의 어떤 약점을 검찰의 칼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다 상대방의 약점을 채가지고 졸렬하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쓰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고 때때로 같이 농담도 주고받고 이렇게 재치와 위트가 있는 정치 이런 걸 꿈꾼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런 통합의 정치 진영이 달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지난번에 23년인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을 때 대선 떨어졌을 때 그때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진영이 다른데도 그래서 물론 그쪽 강성 지지자들한테 욕을 많이 받으셨지만 예.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번에 또 그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영감을 주신 것 같고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지 선언을 강력하게 하게 된 데는 홍 시장의 어떤 의중에 반해서 할 리가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타격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일 텐데 또 하나가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국무총리 제안설이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홍 시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럼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연대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할 만한 단계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 어떤 홍 시장의 지지층의 어떤 지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타격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하고자 하는 쪽에서 혹은 이제 홍 시장의 측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을 폄훼하고자 하는 쪽에서 그거는 자리 때문에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걸 예.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의 뭐 깎아내리기 전략일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시장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분은 왜 김문수 후보 굉장히 비판하다가 이 반칙적인 상황이 나오니까 두둔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의협심이 굉장히 큰 분이라서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망해야 된다. 보수가 완전히 다시 새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제 짐작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얘기하고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홍준표 시장의 7공화국 얘기하면서 통합의 정치 함께 펼쳐나가자 이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진정성을 인정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되시는 게 당선이 되시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결과다. 라는 그런 생각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리고 최근에 탈당을 했던 김상욱 무소속 의원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까지 했는데 사실 김상욱 의원이 전에도 탈당 전에도 뭐 민주보수라는 단어를 써서 사실 네. 요 단어가 아마 이현주 의원님이 네, 가장 제가 먼저 원조죠.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조죠. 그래서 네네. 민주당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었고요. 한편 네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놀랄 만한 보수 인사 영입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김상욱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상욱 의원 외에 또 다른 어떤 놀랄 만한 인사가 더 추가로 있는 겁니까? 놀랄만한이라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김상욱 의원은 어제 이제 저희 우리 민주당 쪽에 분들을 좀 만나셨고요. 그래서
뭐 김상호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만나거나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의 단체장 출신들이나 단체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측 그러니까 윤핵관 측에서 윤석열 측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컷오프 일방적으로 탈락시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별로 그렇게 지역에서 민심이 좋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주거나 그렇게 유력한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되게끔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도 별로 그다지 좋은 좋은 어떤 지방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곳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원래 당선되었어야 마땅한 그런 인재들이 여럿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 선별해서 영입을 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재명 후보께서 인재를 널리 구한다. 우리는 어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국가의 위기고 국가의 생존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이념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영을 떠나서 이런 어떤 정당을 떠나서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나라와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문호를 열고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분들 인정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용태 신임 네.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뭐 탈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금시초문이다라는 다양한 입장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탈당 권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걸로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죠. 예. 사실 내란 수계 아닙니까? 그것은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면하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중범죄고요.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탈당을 권고하는, 이게 너무나 국민들이 보면 우스운 상황이고, 빨리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출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사실은 그분을 검찰의 칼로 굉장히 잔인하게 도륙을 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윤석열과 그 검찰 세력이 과거에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인데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 보수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 요인이다. 보수 내부에서 이번에 홍사모 분들도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보수를 괴멸시켰는가. 그런데 그 괴멸시킨 장본인은 윤석열을 저렇게 싸고 돌고 그러면서 이 당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과 국가를 파괴시키는 그 잘못된 기득권 정치인들이 있다.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뭐 보수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예전에 민주당을 한번 망가뜨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고 또 이제 나라를 망가뜨렸는데도 아직도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사법부의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지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가 운운하고 있는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금 이 모든 사태 그리고 경제 위기 예. 파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말 석고대죄하고 빨리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공산국가 같다라면서 또 뭐 시진핑 이름까지 이렇게 꺼내서 비판을 했던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이 대선에도 보수 정당으로서 전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 왜냐하면 보수란 무엇인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배반하고 그래서 다시 쿠데타라는 것을 일으켜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진보 성향의 재판관 불문하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물론 그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만 읽어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 헌정 질서 문란에 대해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많은 보수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김문수 후보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2025년인데 예. 이 사람은 참 197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예. 이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수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중도 보수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략적으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네. 단일화나 또 빅텐트 이야기밖에 지금 나올 게 없는데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은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선이고, 뭐 국민 통합과 또 그것을 통한 경제 성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 입장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내란 종식이 아니라 내란 계속, 내란 세력 회복, 내란 세력 복권이 김문수 후보의 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내란 후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하고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손을 잡거나 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듣겠는데요. 모레 오는 18일에 이제 TV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경제법 등을 가지고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관전 포인트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좌우를 넘어서서 국가적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특히 경제 면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패권 경쟁 속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가 산업 전략을 가지고 이 산업 대전환기에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